안녕 얘들아, 반가워.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우리 애기들이 파이널 시즌에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줬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빠밤 스튜디오를 찾았지. 얘들아 있잖아, 그 영상에 글을 남긴 친구들, 우리 국어과에서 마지막 파이널 시즌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이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쭉 이렇게 남긴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려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쭉 읽다 보니까 비슷한 챕터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섹션을 화작문 챕터, 그 다음 문학, 그리고 비문학, 그 다음 멘탈,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봤거든. 같이 한번 가볼까? 화작문 챕터 딱 국어 시험지를 탁 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화작문이잖아, 그치? 근데 화작문이 의외로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되게 화작문에서 발목이 잡힐 때 좀 불편한 건 남들은 다 잘하는 화작문을 나만 빙긋해가지고 틀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불편한 것 같아. 그런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해설 강의나 뭐 이런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출제자, 그러니까 수능은 출제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그 수없이 많은 출제진들을 총괄하는 헤드 출제진이 있는데 그 헤드 출제진이 작년 수능부터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가 본 그 수능부터 헤드 출제진이 국문과에서 국어교육과로 바뀌었거든. 선생님은 국어교육과 출신이잖아? 국문이랑 국교랑 가장 큰 챕터의 차이가 나는 파트가 어디냐면 화작문 챕터야. 그래서 화작문, 특히 문법이 킬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계속 했었던 것 같아. 기억하는 친구들 있지?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뚝 열고 보니까 이번에 아이들 6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에 5개 중에 하나가 장문이었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지? 그 다음에 이번 모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개 중에 세상에 2개가 문법이었어.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약간 남아있는 기간 화작문을 탄탄하게 잡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송미 같은 경우에도 화작문이 30분 넘게 걸려서 자꾸 비문학 하나 날려버린대. 동현이 같은 경우에도 화작을 제일 먼저 푸는데 틀리지 않는 팁이 없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막 흘려 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좀 알려주는 제일 첫 번째 팁은 화작은 유형이 필요해. 유형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화법 지문 몇 개 나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화법 지문이요? 아, 선생님 화법 지문이 2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1에서 3번, 4에서 7번 해서 이렇게 문제가 구현됐었는데 이번에는 1에서 3번, 4에서 5번 뭐 이런 식으로 문법 1에서 2번, 3에서 5번 이런 식으로 화법 지문이 쪼개서 예전에 4번에서 7번 세트가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화법이 유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4번에서 7번 세트가 우리 아이들이 2017, 2018, 2019 3년 동안 고1, 고2, 고3 내내 봤던 유형인데 이번 모평에 처음으로 4번, 7번 세트가 없어졌어. 이런 거를 뭐 물론 인지를 못해도 잘 풀 수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화작에서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다면 2017 이전의 문제 유형들 이번 수능은 4번에 7번 세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지. 선생님은 내가 출제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유형들을 나눠서 이런 지문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1인 말하기. 정보 전달의 화법 지문의 경우에는 이런 유형들. 내용 전개 그 설명 방식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내용 일치 물어보는 거, 그다음 정보가 많으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반응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분석이 어려우면 선생님 매점 화작문책 얘들아 매점 화작문책에 제발 일부를 봐. 일부. 선생님이 이거 다 분석해 놓아놨단 말이야. 얘들아 1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지난 기출문제 중에서 말하기 방식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이 나와서 그거 안 읽고 우리 애들 뒤에 문제만 풀지 또 이놈 시키들. 얘들아 정리해 놓은 것도 다 읽어줘. 맞지? 그렇게 해서 제일 베스트는 너가 먼저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너의 생각과 쌤 생각을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주면
화작문이 어려운 친구들은 제일 첫 번째, 화작 패턴과 유형을 정리해봐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몇 번에서 몇 번. 이번 모평은 1에서 3번 세트였었지. 그치? 4, 5번 세트랑. 어떤 문제가 나올지 네가 머릿속으로 어떤 지문이 나오고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패턴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안 잡히는 친구들은 매점 화작문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수능에서도 문법이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법을 좀 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문학. 우리 예진이가 이런 질문을 남겼어. 문학 어떡하죠? 응? 비문학보다 시간 많이 써서 풀어도 틀리는 개수가 비슷해요. 특히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엄청 힘들어. 맞아.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좀 어렵지. 특히 내가 좀 추천하는 건 이번 EBS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선생님이 얘들아 가장 연계빨이 많이 느껴진 게 뭐였어? 형광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특수한 작품을 다 다뤘을 거 아니야, 형광에서. 인간 친구들은 속도에 따라서 뭐 아직 완강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형광 친구들은 심지어 모평보기 3일 전? 그때 우리가 고3 국어과를 수업했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머리에 인지가 잘 돼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물어봤어. 어떤 게 제일 연계가 많이 느껴졌어? 전부 다 고전 시가래. 물론 모평보기 3일 전에 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고전 시간은 내신처럼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 왜 내신에서 봤던 작품 나오면 그만큼 공 안 들여도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좀 빨리 풀 수 있잖아. 거기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 써야 돼. 그리고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예진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고전 산문, 소설은 근데 사실 줄거리를 알아도 완전 직방으로 막 파박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 우리가 홍길동전 줄거리를 몰라서 틀리진 않겠니? 그리고 영문소설 줄거리 다 알잖아. 다 때려 부시고 지가 잘 되는 건데 뭐. 고전 산문은 읽으면서 주체를 자꾸 끼워 넣으면서 읽어봐. 이거 누가 한 행동인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이런 것들. 지호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 남겼어. EBS 분석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연히 민정쌤 신먹 강의는 다 못 들었고. 왜 당연히야? 지호 일로 와봐. 지호야 이게 말이 되니? 왜 당연이야? 구평 전까지 EBS가 시간 단축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문학 푸는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박살났어요. 지금부터 EBS 가능할까? 왜 불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지.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줄게. 제일 첫 번째는 EBS 원포인트 특강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작품들을 빠라라라라 정리해줬단 말이야. 그거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중요한 작품들, 아이들이 오독하기 쉬운 구절들, 왜 평가원 이 작품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강을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선생님이 예진이한테 했던 말처럼 고전 시가가 연계율이 가장 많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전 시가 파트는 내신처럼 꼼꼼하게 잘 정리해두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물리적인 여유가 되면 현대 소설까지. 뭐 물론 다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면 원포인트 강은 모든 영역을 다 다뤘어. 원포인트 강, 그 다음에 고전 시가, 현대소설 이런 무게중심으로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대망의 비문학. 비문학도 우리 애기들이 질문을 많이 남겼어. 서영이가 이런 질문을 남겼네. 선생님, 저는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는 현역 학생입니다. 그래서 4월, 6월에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3월보다 떨어졌어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런 느낌을 겪을 거야, 우리 고3 친구들은. 근데 여름방학 동안 수능 공부만 했는데 계속 점수가 떨어지네요. 특히 3, 4월 달에 하나도 안 틀리던 비문학이 점점 많이 틀리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는 서영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출제 기관의 문제야. 3월, 4월은 출제 기관이 교육청이잖아. 그리고 6평, 9평은 평가원이잖아. 6월, 9월은 평가원이고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에 비해서 평가원 문제가 훨씬 지문의 밀도가 높고 정보량도 많고 지문과 문제의 어떤 연관성도 많고 보기 문제를 끼워 넣을 때도 훨씬 더 엄밀하게 문제를 구현시키거든. 그런 부분들이 서영이가 좀 약해가지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재용이도 비문학 그리는데 글이 잘 안 읽혀요. 동화도 자꾸 비문학 자꾸 자신이 없어지니까 피하게 된다고 이런 글들을 많이 한 것 같아. 일단 뭐 서영이나 재용이나 동화 우리 애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선생님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파이란 수업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뭐 매력적인 오답 뭐 분석을 하는 걸 하긴 해. 근데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얘들아 글만 되게 잘 읽잖아? 그럼 매력적이지 않아 그 오답이. 우리가 글을 못 읽으니까 그 답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파이란의 일부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거라니까. 평가원의 구조, 지문. 평가원이 글을 쓰는 왁구가 있어. 이 말 나오면 이거, 이 내용 나오면 이거. 약간 떡밥을 툭툭 던지고 떡밥을 툭툭 마지막에 회수하는 이런 패턴의 지문 유형이 굉장히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그런 구조를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읽는 연습. 물리적인 여유가 된다면 파일 안에 일부만큼이라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 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훈련은 수능 보는 날 그날까지 해야 돼. 수능이 뭐야? 애들 선생님은 제자들이 대학생 돼서도 연락을 정말 많이 하거든. 심지어 직장인 돼서도 연락하고 이번에 결혼식을 또 가야 돼. 제자 결혼식에. 오늘 애들이 엄청 연락을 많이 하고 친한데 그 얘기 되게 많이 해.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때 재수생 때 배웠던 글 읽기 방식이 대학에서도 쓰이고 졸업해서도 쓰이고 막 로스쿨 간 친구는 막 리트 시험 보는데도 쓰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할 때 약간 단순하게 기출을 봐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약간 공부를 이렇게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거,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은 방법을 연습하는 게 좋고, 또 반면 우리 연선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기출 분석을 몇 달 계속했고 맞게 분석하고 있다는 피드도 여러 번 받았는데 정작 시험에는 성과가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하대. 근데 그게 있다고. 삼각형인데 내 공부, 그 다음에 수업 내용.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랑 내 공부가 일치돼야 돼. 아마 우리 연선이는 수업 내용이랑 자기 공부가 되게 일치되는 학생일 거야. 근데 하나 더 외축, 쌤이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하나 더 외축이 시험장. 그러니까 내 공부와 수업 내용과 시험장,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 수업을 할 때 너무 잘해. 막상 내가 공부할 때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해. 또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수업 들은 내용이 연선처럼 되게 잘 적용을 하는데 시험장에서도 까마득하게 있고 원래 내가 하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좀 추천해 주는 건 시간을 100분 정도 재봐. 연습할 때.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할 때 이 말 나오니까 이 말이지, 이 내용이니까 이거지, 이 단락이 이거니까 다음 단락이 이거지, 이렇게 좀 생각 과정을 의식적으로 끼워 넣는 연습을 해봐.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 거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는 좀 시간을 길게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주희 같은 경우에도 시험 보는 마찬가지. 비문학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던 걸 실전에서 잘 못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실전에서 잘 써먹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생각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누군가가 얘들아 내가 평생 오른손으로 밥 먹었는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너무 좋대. 막 머리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물론 이럴 리는 없어. 비유한 거야 얘들아. 너무 좋아진대. 그렇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 너무 좋구나 하고 내가 바로 왼손으로 밥이 잘 먹어지는데 잠깐만 잘 먹어지는 선생님처럼 먹을 것에 대한 집착과 열망이 강한 사람들은 듣자마자 바로 잘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사실 내 몸에 익지 않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바로 하긴 좀 어렵잖아. 우리한테는 체화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많이 해준 얘기인데 국어는 쫄면 지고 설레면 이기거든.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제자가 그러더라고. 너무 떨려요. 막 너무 긴장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뒤에 좀 이따 이야기할 그럼 바로 얘기해볼게. 멘탈 이야기 애들 질문 되게 많이 남겼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현관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도대체 10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100점 받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100점 받을 수 있다. 그냥 그랬거든. 그러니까 100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선지를 못 넘어가는 거야. 나 별표 치고 헷갈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넘겼을 때도 앞에서 못 넘긴 그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국어는 그냥 편하게 봐. 뭘 좋아?
어차피 왼쪽에 지문 보면 정답이 그거 다 있는데 편하게 우리 채원이도 옆에 애가 종이 넘길 때 멘탈이 같이 넘어가지고 예, 그러잖아. 특히 화장문 풀 때 화장문에서 페이스 말려가지고 멘탈 털털 털렸다고. 그렇게 하면 돼. 화장문에서 혹시 시험지 딱 넘기는 순간 옆에 애들이랑 이렇게 회장문은 이렇게 보이잖아. 시험지 위로 이렇게 1, 2, 3 숫자가 너무 크게 쓰여 있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옆에 숫자가 자꾸 보이면 괜찮아. 딱 이렇게 흠집. 어떻게 하는 게 선생님 좀 추천하냐면 순서를 바꿔봐. 혹시 남들보다 1면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른 아이들이 시험지를 넘길 때 멘탈이 함께 넘어간다면 문법부터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 네가 제일 먼저 넘기면 되지. 그럼 뭐 주위 애들이 다 같이 멘탈이 넘어가겠지. 뭐야 다 읽었어? 이러면서 넘겨가지고 문법부터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다른 사람의 속도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페이스를. 그리고 우리 세린이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 민정수 안녕하세요. 선생님 TCC를 통해 긍정 기운을 받고 있는 독재생입니다. 육모는 84점, 구모는 91점 받았습니다. 잘 봤어 우리 세린이. 두 시험 모두 선지를 잘못 읽어서 틀린 문제가 두세 문제 있더라고요. 선후관계나 인과관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거지, 그치? 이런 것들 매력적 오답 만드는 패턴들. 중간에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멘탈이 흔들리는 게 더 느껴져서 더 조급해져서 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험 중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겼어. 우리 건이도 시험 중에 멘탈 관리랑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이거 너무 와닿는다? 문제 풀다가 우리 건이가 남긴 건데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보이면 일단 별표하고 넘어가는 거 알지만 만약에 다시 봐도 답이 안 보이는 별표 친 문제가 뒤에서 여러 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더 복잡해져서 넘어가는 것도 제게는 문제입니다. 그치? 이런 거. 쌤 문제 풀다가 중간에 멘탈 잡는 방법? 그리고 또 과목별 시험 끝나고 멘탈 잡는 그런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그런 거 많이 남겼어. 덕희도 시험장 가면 평상시 분석대로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약간 옆 사람의 압박감? 이런 거에 자꾸 기가 눌려서 본 실력을 발휘 못하는 느낌 받았어요. 민경이도 비문학 풀 시간이 마킹 시간 빼도 30분이나 남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막 실전연습 자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남겼어. 다 비슷한 질문들이 많지 우리 애기들. 선생님 봤었을 때. 그리고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에도 보기 문제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막 뒤에가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너무 걱정된다 뭐 이런 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일단 전체적인 시간 운용이 나에게 베스트의 상황을 연습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비문학을 어려운 걸 먼저 쫙 풀고 나서 쉬운 걸 푸는 게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쉬운 걸 싹 조지고 어려운 걸 모아놓고 푸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니?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비문학 2개, 문학 쫙, 비문학 하나? 뭐 어떤 순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나에게의 베스트를 제발 시험장에서 찾으면 아니 돼. 시험장 말고 평소에 공부할 때 나의 베스트의 상황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나서 내 베스트를 찾았어. 그러면 적용 연습을 이제 그 뒤로는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다? 시간을 운용해 보면 80분의 시간 동안 완전히 풀로 집중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스스로가 문제를 풀다가 별표가 다 나왔어. 하나, 두 개까지는 괜찮아. 하나, 두 개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멘탈을 잡는데 3개의 별표가 넘어가는 순간 약간 그 뭔지 알지? 그 느낌. 약간 지읒 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펜누다. 근데 있잖아. 숨을 한순간 깊게 훅 들이마시잖아. 야, 난 복식호흡도 연습했어, 야. 그 복식호흡이 그냥 일반 호흡보다 산소를 더 많이 머릿속에 넣어주거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약간 산소를 훅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보내는 약간 이런 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환이 필요해. 근데 그냥 말렸다 싶을 때 잡고 있잖아. 그러면 더더더 말린다니까. 그건 쫄면 지는 거라니까. 그냥 펜 딱 넣고 엄청 크게 하고 나서 다시 접근하면 돼. 할 수 있어. 왜 못해?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펜 딱 놓고 그거 진짜 한 3초 하고.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런 애도 있었대. 문제를 풀다가 아까 그 내가 말해준 삼각형 있잖아. 그 트라이앵글에서 이 친구가 재수를 했어. 9평 때 1등급이 나왔어. 되게 열심히 같이 잘 했던 친구거든. 근데 세상에 마상에 언니가
수능에서 다시 4등급이 나온 거야. 다시 3주를 했어. 또 왔지. 선생님, 이러면서 또 왔어. 근데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험 보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옆 사람한테 들릴까봐 걱정돼서 시험이 안 봐질 정도였대. 그러니까 자기 하던 거 다 까먹고 원래 자기 고3 때 습관대로 그냥 문제를 다 풀어버려가지고 3주를 하게 됐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수능 때까지 우리가 뭐 멘탈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 그 언니랑.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말했더니 문제 풀다가 좀 이상한데 들어볼래? 내가 문제 풀다가 너무 떨리잖아.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상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 시험보다 내 스스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침착해졌다 막 이런 이야기해서 우리가 엄청 웃었거든. 근데 약간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 내가 제일 추천하는 건 펜 놓고, 알았지? 그러니까 국어는 되게 신기하게 한번 말린다 싶으면 계속 말리는데 뒤에 갔다가 다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우리 채빈이가 아침밥 먹어도 전혀 잠이 깨지 않았다. 밖에다가 돌아보고 이도 닦아보고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 잠이 안 깬 상태로 시험 봤다는 거야. 컨디션 난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Q&A 답변해 주는 거 아니니? 나 혼자 고민. 얘들아 함께 답을 찾아볼까?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하루 만에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돼?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를 고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규칙적 생활 습관인 것 같아. 운동을 할까? 내가 누구한테 운동을 권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근데 선생님도 운동한다니까? 야, 나 필라테스 시작했어. 내가 계속 놀리는데 몇 번 갔냐고. 시작했어. 선생님도 운동 시작했거든. 체력이 너무 처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막 선생님도 막 링겔 맞고, 이제 멍이 없어졌네?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막 링겔 맞고, 내가 너무 건강해 보이지만, 막 교재 작업도 하고, 선생님 또 내년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말이니? 올해 수능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번 올 시즌의 마지막 책, 한줌 EBS가 그저께 월요일날 나왔는데, 나 지금 아직, 이번 시즌 안 끝나 내년 시즌 준비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근데 선생님도 체력이 처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가벼운 운동. 근데 운동을 하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수줍긴 하지만 확실히 나은 것 같아. 한 2주 정도는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을 하면 피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라는 게 막 갑자기 PT를 끊어서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 아니야? 한 30분 정도, 한 2,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또 피곤해서 잠이 잘 오더라고.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만약에 뭐 줄넘기라든지 이런 게 하기 힘들면 100m 달리기를 여기서 저까지 전력 질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력 질주, 이렇게 한 몇 번, 5번 정도 전력 질주 하잖아? 그럼 죽을 것 같아. 되게 힘들고 되게 잘 잘 수 있어, 얘들아. 약간 그 공부하는 중간 텀을 한번 잡아서 좀 그런 것들, 컨디션 난조는 하루 이틀 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부터는 욕심을 조금 버려서 되게 욕심 많아져.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것도 봐야 되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고 막 불안하다고. 특히 막 탐구 같은 거 모의고사 보면 가끔 문제가 좀 지엽적인 게 나올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막 점수가 30 몇 점대, 20 몇 점대인데 또 그 와중에 만점자가 있어요. 보면 난 진짜 바본가? 나는 왜 저렇게 못 보지?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 어렵어.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국어도 그렇잖아. 사설 보다가 평가원 스타일가 맞지 않아. 막 이랬는데 또 그 와중에 1등급이 있고 그 와중에 100점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자괴감이 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막 지엽적인 것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선생님 현관이랑 얘기할 때 진짜 애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 얘들 있잖아. 잊으면 안 돼. 공부할 때는 항상 큰 틀, 큰 나무를 보고 나무 속에서 약간 빠져나오는 가지들을 봐야지. 가지들, 잔 가지들, 잘라질 잔 가지들만 보다가 큰 나무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항상 본질을 잊으면 안 돼.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
평가원은 큰 틀, 평가원이 내는 코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환이가 뭔가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을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봤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봐. 시험지를 가져가서 지환아, 선생님들 만약에 선생님 주변에 도움을 청한 선생님이 좀 없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지. 선생님이나 우리 게시판 조교 언니들 정말 많은 아이들의 정말 많은 글과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잖아. 우리 조교 언니들이 막 한 명당 맞는 아이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이 그런 것들을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공부한 거가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거는 조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 중에서 수험생을 위하지 않는 선생님은 없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험생들을 응원해. 잊지 마. 알았지? 태경이도 이런 질문을 했네. 지금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야. 잘 봤어. 이렇게 작년 수능에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87점 받아가지고 이렇게 점수 오른 건 다 민정쌤 덕분이에요. 아니야, 태경아, 너가 잘한 거야. 그럼 너가 잘한 거지. 근데 고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제 점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불안하지? 남들은 이럴 때 제일 그렇다? 남들은 등급 올랐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수능 등급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성적이 정말 올바른 지표일까요? 이런 거. 현역 때도 올리기 힘들었던 등급을 단시간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 너무 불안하고 이런 방향이 힘들어. 그거 되게 웃긴 것 같아. 성적이 올라도 걱정이고 안 올라도 걱정이고. 그치? 맞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걱정이 될 때 공부를 해. 네가 이거 걱정한다고 성적이 바뀌진 않잖아. 그 시간에 공부를 할게? 알았지? 도우가 이런 질문. 선생님은 저희들을 위해 고퀄리티의 강의와 수준 높은 교재 늘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의 바르지 않니, 우리 애들? 이러면 진짜 너무 예쁘잖아. 저는 2020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반수생입니다. 제가 최근 구평 오답 정리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글 구조가 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런 거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글 구조가 잘 안 들어온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체화. 내가 내 몸에 완전히 익어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글 읽었는데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잘 없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면 덮고 기억나는 거 다 써봐. 처음에 기억나는 선생님이랑 시간 단축 강의에서 같이 연습했던 건데 덮고 기억나는 거 다 써보면 처음에는 얼마 못 쓰는데 나중에는 그 양이 점점점 늘어나거든. 그러면서 좀 글을 보는 아까 얘기했던 큰 나무를 보는 약간 이런 연습과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인이 같은 경우도 시간 관리 아까 이야기했었으니까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한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한 게 내가 지문 이해를 잘 못해서인지 아니면 문제 풀 때 선택지 사이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게 남았을 때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안 되는 건지 어떤 원인인지에 따라서 이유가 다 다를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왜 시간이 부족한지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좀 조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선생님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원인이 지문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최소한 파일 안에 어떤 지문 말해주는 그런 파트 정도는 좀 들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글을 남겨줬던 쭉 질문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 좀 선생님의 어떤 답변이 내가 이름을 콕콕 찍어서 불렀던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질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시간 얘들아 그런 것 같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 너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달라질 것 같아. 선생님 같이 TCC 찍었던 누나 이야기했잖아. 자기가 대학 간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똑같이 얘기해. 입시는 끝발이다. 마지막 시간에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결과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 딱 하나만 기억해.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얘들아? 내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잘 지켜보면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수능 시험장에서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베스트의 상황을 지금부터 좀 찾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의 그 길에 선생님 항상 함께 할게.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게시판에 남기면 선생님이나 조교쌤들이 도와줄 테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가자, 얘들아. 안녕.